건강한 식탁 만들기 프로젝트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안녕하세요. 새달 3월에 인사드리는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보약밥상을 요리해 주실 토니오 셰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약 같은 남자 보약밥상을 요리하는 셰프 토니오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3월이 왔어요. 네. 봄 오니까 되게 기분 좋지 않으세요? 이게 저도 이 봄이 참 좋은데요. 네. 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 졸립고 피곤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봄 하면 춘곤증이 당연히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보약 같은 걸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보약밥상이잖아요. 네. 제철 식재료를 먹는 게 바로 우리 몸의 보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네, 제인 씨 해봤습니다. 아까 뭐 챙겨 먹던 거 있던데요. 그거 보약 아니에요? 응? 아까 먹던 거. 뭐? 아닌데? 예, 아무튼.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인 씨 보약밥상에 MC 몇 번 하고 나서 벌써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제 몸을 그렇게 챙기고 있어요. 네. 건강한 식탁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토니오 셰프께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식재료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스태미너에 좋은 식재료인가요? 왜 맨날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으시죠? 네? 아니, 당연히 남자가 스태미너에 관심 있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보약밥상 저희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이 보약밥상을 요리하고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스태미너도 좋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춘곤증 네. 걱정하셨잖아요. 저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식재료가 춘곤증을 물리치는 식재료 맞죠, 그럼? 그럼요. 향도 정말 좋고 네. 이게 뭔가 밥 한 그릇 뚝딱하기 좋은 밥도둑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식재료예요. 밥도둑 하면은 게장인데 게인가요, 게? 제철이 아니죠, 걔는 지금. 예, 조금 있으면 제철이긴 한데 네. 게는 아직 이르죠, 그죠? 궁금하시죠? 네. 보약밥상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보약밥상에서 준비한 5번째 제철 식재료는 파릇파릇한 잎과 알싸한 향으로 우리 식탁에 가장 먼저 봄의 기운을 전하는 달래입니다. 비타민, 칼슘,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달래는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춘곤증을 날리고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살리는 1등 공신인데요. 우리 몸에 좋고 알싸한 맛도 일품인 달래의 모든 것. 보약밥상에서 공개합니다. 보약밥상 오늘의 주제 바로 달래입니다. 예. 네. 근데 달래가요 봄에 그 간장 양념장에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저는 이 달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된장찌개. 오. 그 마지막에 볼볼 끓을 때 그 마지막에 달래 딱 넣으면 네. 향이 기가 막히거든요. 좋죠. 근데 네. 혹시 외국에도 달래랑 비슷한 식재료 있나요? 이게 달래는 없었고요. 이 달래랑 비슷한 식재료 중에 이 차이브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네. 달래에서 매운맛을 조금 뺀 식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달래 하면요, 그 특유의 그 알싸하고 매운 향과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익숙하고 군침 도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달래 같은 경우에는 이 톡 쏘는 향 때문에 네. 이제 식감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식욕을 또 증진시키기 아주 좋은 식재료인데요. 네. 또 이 달래는 자극적인 맛 때문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생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달래를 봄의 제철 식재료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다른 계절에도 달래를 잘 먹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이 백합과에 속하는 달래는요, 예전에는 산과 들에서 이제 채취가 가능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가을에 싹이 돋아서 겨울을 버티고 이 봄볕에 줄기를 올리면서 이제 달래가 되는 건데요. 이 봄나물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왠지 달래 하면요, 그 냉이랑 짝꿍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쓴바귀도 있잖아요. 그쵸, 쓴바귀 있죠. 그 노래 아세요? 달래 냉이 쓴바귀 네. 나물 캐보자 이 노래 아시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달래 먹고 맴맴 이 노래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이 제인 씨 말대로 이 냉이도 네. 물론 대표적인 봄나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을 보면요. 경기도 지방에서 봄에 가장 먼저 나는 산채나물 5가지를 네. 임금님께 공납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신감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신감채의 대표적인 나물이 바로 달래입니다. 임금님한테 진상 드릴 정도로 귀한 그런 몸에 좋은 그런 식재료였네요. 네, 그렇죠. 그 임금님께 달래 생채를 맛보고 이 달래에 관한 시까지를 푸셨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봄을 알리는 3월 제철 식재료 달래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철 식재료 맵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네, 먼저 전국 달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충남 서산의 황토달래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 전남 신안군에서도요, 네. 이 달래 재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신안군, 저기죠? 네. 그리고 서산이나 신안군과는 달리 경기도 양평에서는요, 하우스에서 달래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재인 씨, 서산이나 신안이나 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바닷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얘네도 해풍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아, 맞습니다. 이 두 지역 다 바다 근처잖아요. 네. 이 해풍을 맞고 자라서 그 달래의 맛이 뛰어난 점도 있는데요. 사실 달래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물빠짐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신안 지방이나 서산 지방은 이 황토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달래가 자라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요. 전문가분을 모셔놓고 달래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윤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식품전도사 차윤환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3월 제철 식재료 달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달래 이름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시인 남자 만나서 달래라고 딸 이름 짓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달래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투리로 네. 달랑개, 달롱개, 달롱 한번 해보세요. 달랑개, 달롱개, 달롱. 달랑개, 달롱개? 예, 달롱. 달랑개, 달롱개, 달롱. 네. 뭘 달랑개?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약에서 보게 되면은 네. 들에서 자라는 마늘이란 뜻에서 야산 또는 조그만한 마늘이라고 소산이라고 불려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달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전통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달래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사실 네. 다들 알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 성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 달래는 생김새는 마늘과 파와 비슷하고요. 네. 향과 맛은 파에 비슷합니다. 아, 네. 근데 성분을 보게 되면 파에 비해서 비타민이나 또는 칼슘, 그 다음에 철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늘과 파는 산성식품인데 비해서 달래는 네. 알카리성 식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몸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달래의 경우 우리가 봄에 먹지 않습니까? 네. 봄의 경우 이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별로 없는데 달래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 내 손상돼 있는 피부의 그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군요. 재인 씨한테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피부 좋아지려면. 근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춘곤증이 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니오 셰프한테도 예. 필요해요. 네, 저 맨날 이렇게 졸고 이러거든요. 일반적으로 달래의 경우에서는 매운맛을 낸다 네. 그래서 오신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매운맛 성분들은 한약에서 화의 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토니는 화가 나면 어떤 증상이 보이시죠? 어떤 일을 화가 나면 다 깨 부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저는 화가 나면 얼굴이 네. 하얘져요 진짜. 지금 화 많이 났네요. 그래 많이 하얘요. 특이, 지금 특이. 이거 메이크업 때문에 그런 질렸는데요? 건데요? 아 그래요? 메이크업을 너무 하얗게 해가지고 지금. 투톤 좀 밝게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화를 내면은 네.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화의 성향을 갖고 있는 식재료를 먹게 되면 이렇게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춘곤증이나 식곤증이 대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래와 같은 화의 기질을 갖고 있는 식재료를 먹게 되면 춘곤증을 예방하거나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요, 저희가 달래의 어원과 그리고 재배 환경 다양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손효 셰프가 이 달래를 구하러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달래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맛있는 달래를 구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다녀와봤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제가 다녀온 곳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양평입니다. 보약밥상에서 세 달 3월에 만나는 제철 식재료 달래를 캐기 위해 경기도 양평을 찾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달래는 날씨가 살짝 추운 탓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달래 캐고 있어요. 네. 하우스 안이 달래 특유의 알싸한 향으로 가득했는데요. 비타민, 칼슘,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달래는 춘곤증을 날리는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흙을 뒤집는 손길이 많이 바빠졌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흙을 뒤집는 게 아니라
달래를 수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곳 양평에서 키우는 달래는 일반 달래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래의 녹색 줄기가 다 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 부분만 수확하고 있었는데요. 달래가 원래 제가 본 달래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고 네. 그 알맹이가 있고 네.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가 네,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뒤쪽에 네. 있는 게 잎달래인데요. 네. 그 잎달래는 지금 저희는 하우스 아니라 지금 잎달래가 조금 올라와 있어요. 네. 노지는 아직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확하고 있는 이 은달래는요. 네. 은달래라고 하는데요. 은달래, 은달래. 네, 네, 하에서 은달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가 없는 그냥 달래 같아요. 이것도 이파리가 있어요. 이파리 없잖아요. 아, 지금은 없어요. 아, 지금은 없고요. 네네. 달래는 이렇게 하얀 부분만을 많이 선호를 하셔요. 네. 근데 이 달래가, 은달래가 잎달래보다 약간 식감이 더 좋아요. 잎이 없는 달래가 은달래. 네네. 이 상태로 출하를 잎이 나기 전에 출하를 하는 거고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파리가 있는 게 잎달래. 네. 이렇게 양평에서 그 달래를 키우면 좋은 점이 있나요? 양평은 예. 물 맑고 공기도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땅은 양평에 이제 한우가 유명해서 예. 그 이제 비옥한 거름이라든가 소에서 나오는 예. 회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정말 많은 흙을 만져봤거든요. 근데 흙이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해요. 좀 부들부들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예. 겨울철이라 이게 지금 하우스 아니라 예. 바깥에 같은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다 얼어 있는 상태라 이러질 않은데 네. 하우스 아니라 이제 뭐 물도 좀 가끔 주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흙이 보슬보슬하고 거름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 무항새 이제 인중 거 거름을 쓰기 때문에 이 흙살이 좋습니다. 아, 흙살이 좋다고요? 예, 예. 아, 흙살이 좋다는 거는 이게 흙 촉감이 좋다는 그렇죠. 거죠, 그죠? 배수 그런 것도 잘 되고 예. 이 달래에 맞게끔 이제 그런 형성이 돼 있죠. 하기사 이게 배수가 잘 돼야 이게 달래도 곰팡이가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곰팡이 아. 이런 게 좀 안 나죠. 네. 야, 이 흙이 진짜 좋네. 다른 데 흙이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죠. 녹색 줄기가 없이 특유의 알싸한 향을 가득 머금은 양평의 은달래. 부드러운 흙 속에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기다렸을 텐데요. 흙 속에 감춰진 뽀얗고 튼튼한 은달래를 캐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거를 눌러서 이렇게 끌듯이. 네네. 오, 보셨나요? 털어보세요 한번. 오, 그것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와. 아니, 저기 어머니. 네. 근데 이 은달래도 좀 좋은 상품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좋은 상품. 예, 어떤 게 좋은 달래죠? 지금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발육 상태가 좋은 애들은 이렇게 색깔이 맑고 하얘요. 아. 네. 그리고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애들은 이게 껍질이 덜 벗겨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근데 이 크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알맹이가 아주 크고 튼실한 건요. 예. 장아찌를 해도 맛있대요. 야, 근데 어머니, 네. 이게 지금 아까는 은달래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잎달래인 거죠, 그죠? 네네. 달래하고 저 하얀 은달래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네. 네, 뿌리 마르긴 아직 좋은데요. 아, 그러네요. 이 색깔이요. 우와. 네, 딱 봐도 알겠네요. 아시겠죠? 예. 은달래하고 왜 저걸 은달래라고 하는지요. 네네네네. 근데 시중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잎달래들은 색깔이 약간 뿌리가 하얗게 벗어지지 않고 약간 그렇죠. 껍질이 아마 씌워져 있을 거예요. 네. 예. 이 뿌리도 이거 다 쓰가면서 잎도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샹을 냈다가 이 잎달래 같은 거는 잎 챙겨다 먹을 수 있고 다 여러 종류를 해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싱싱한 은달래를 출하하기 위해서 양평의 아주 맑은 물로 1차, 2차 세척을 거치는데요. 달래에 묻은 흙을 씻고 헹구는 그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하얀 은달래를 보고 있자니 그 신선한 맛이 어떨지 저절로 손이 갔는데요. 됐어, 한 번 더.
달래 향이 강하죠? 달다. 달아서 달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 달다, 근데. 그래요? 예. 방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예. 참, 향이 가득하죠? 입안에 그냥 향이 검양기가 그냥 그런 것처럼. 예. 아, 근데 첫 맛은 단데, 네. 끝에 점점 매워지네요, 얘가. 3월 제철 식재료를 찾아 떠난 경기도 양평에서 달고 매콤한 맛과 톡 쏘는 알싸한 향이 일품인 달래를 만나봤는데요. 겨울 추위를 이겨낸 생명력과 우리 땅이 가진 영양소를 품고 있는 달래. 다가오는 봄, 아삭하고 알싸한 달래로 비타민 보충은 물론 춘곤증을 이겨내는 건 어떨까요? 네, 양평에서 달래가 나고 있었네요. 네. 근데 토니오 셰프가 그러면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봄을 만나고 온 거나 다름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봄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이, 정말, 그럼요. 정말 쉬웠는데요. 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달래가 재배되고 있는지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달래는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달래는 보시면 이 향이 가장 많이 나는 부위가 바로 이 뿌리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뿌리를 키워서 출하를 하니까 이 알맹이만 골라서 먹는 기분이었어요. 네. 예. 근데 보통요, 저 선생님 궁금한 게, 보통 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푸른 부분을 줄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통통한 부분을 보통 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달래는 여기에 또 수염이 났어요. 그럼 이게 부위별로 이름이 다른 건가요? 달래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개의 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줄기고요. 네. 밑이 이제 뿌리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부분을 비늘줄기라는 말이라고 하고요. 또는 주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달래를 재배할 땐 이 부분을 심어주면 달래가 나오게 네.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백합이나 튤립, 양파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이제 꽃이 달리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위별로 맛과 향이 각각 다른가요? 어떤가요? 전혀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제 달래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이 나는 향채라고 하는데요. 네. 잎에서 향이 나는 경우를 허브 또는 뿌리나 줄기 껍질에서 나는 경우를 스파이스라고 하는데 달래는 스파이스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늘줄기 부분이 가장 맛과 향이 강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달래를 한번 맛을 볼까요? 어떠세요? 파맛이에요. 울지 마, 울지 마. 잠깐만요. 오늘 이게 제가 지금 시장에서 산 황토 달래거든요. 이게. 예. 네. 이거 맵네. 처음에 딱 깨물었을 때는 인삼향이 나요, 인삼향. 네. 인삼향이 나다가 뒷부분에서 점점 파향이 올라오다가 결국엔 마늘향이 나는데, 지금 제 말하면서도 입으로 코로 냄새가 계속 올라오네요. 아니에요. 저쪽 보고 말씀드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네. 이 달래의 매력이요. 이런 알싸하고 매운 향과 맛이잖아요. 근데 어떤 성분이 이런 맛과 향을 나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 향은 네. 화망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은 알라인 또는 메틸알라인, 알리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맛이나 향들을 보면은 양파나 파와 비슷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절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아셔야 될 게 달래는 이게 어린 싹이거든요. 네. 다 자란 이제 대파처럼 큰 게 아니라 어린 싹이기 때문에 쉽게 마릅니다. 그럼 마르면 잎 줄기 끝과 이 뿌리 끝이 마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달래를 고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잎 끝이 얼마만큼 싱싱한지, 마른 데가 없는지, 또 뿌리 끝이 윤기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달래는요, 향이 강한 향채니까 보통 생으로 무쳐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데쳐 먹거나, 그럼 된장찌개에 넣어서 막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달래의 영양 성분을 가장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 간단한 간장 같은 양념만 해서 먹는 거를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토니가 먹은 것도 아시겠지만 맛과 향, 그리고 이제 조금 조직감이 질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들한테 먹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먹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달래를 사놓고 사실 저희가 묶음을 사면 굉장히 많은 양을 사거든요. 한 번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관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보관 방법이 있을까요? 달래는 네.
어린 줄기이기 때문에 네. 큰 것들 다 자란 파들에 비해서도 더 빨리 네.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보관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물을 뿌린 다음에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달래의 효능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어떤 식재료랑 같이 했을 때 가장 몸에 좋을까요? 달래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네. 향이 없는 식재료하고 붙이게 되면은 달래 향에 이제 그것이 다 향이 없는 것이 이제 눌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굽는 과정 중에 냄새가 만들어지는 육류나 네. 혹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소스류에 첨가가 됐을 경우에 가장 식재료적인 궁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달래의 경우에서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네. 흙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깨끗이 그리고 씻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막 흑채 막 먹고 이러거든요. 왠지 그러면 건강에 좋을 것만 그러니까요, 같고 그러니까요. 예. 친환경적인 것 같고 거의 그렇게 전혀 아닙니다. 생각했는데. 그 위생적으로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의 이제 변이고요. 아. 두 번째로 균이 많은 게 흙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흙을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흙이 묻어 있어야 살아 있다 그러는데 위생학적으로는 흙은 굉장히 제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위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상식이었군요. 지금 우리 예.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똑바로 잘 알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달래가 몸에 좋다고 해도요, 조금 매운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조금 몸에 안 좋지 않을까요? 이제 많이 먹는 경우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거는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적은 양에서도 위산가다 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적당량, 자기가 부담이 안 되는 정도만 먹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내 몸에 맞는지 그 상식적으로 잘 따져보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보약밥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토니오 셰프의 레시피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와. 네. 자, 오늘은요, 이 달래를 이용한 제철 요리 한번 선보일 텐데요. 네. 함께 키친으로 가실까요? 키친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이제 달래를 이용한 요리법을 네. 배워보고 있는데요. 우리 토니오 셰프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 달래를 이용한 첫 번째 요리는요, 달래 된장국입니다. 오늘 달래를 이용한 첫 번째 요리는요, 달래 된장국입니다. 달래 된장국. 근데 그냥 달래 된장국이 아니에요. 그럼요? 달래 후루룩 된장국. 뭐예요? 엄청 빨리 끓여 먹는 된장국이란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도 된장국에 달래를 많이 넣어서 먹는 그 레시피는 많이 봤어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맛은 조금 어떨지 제가 좀 먹어봐야지 알 것 같거든요. 기가 막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지금 보니까 재료가 조금 평소보다는 썰렁해요. 재료가 많이 없어요. 좋은 집된장만 있으면 됩니다. 네. 역시 된장국은 된장 맛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일단 이 바지락 쪽에는 국물 맛은 내는데 아주 좋죠. 네. 이 바지락은 해감을 시켜서 준비를 해주세요. 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런 바지락류를 해감할 때 제가 예전에 그냥 이제 수돗물 틀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놔뒀더니 얘네가 나중에 입을 다 벌리더라고요. 네. 그게 올바른 해감법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입을 벌렸나요? 응. 소금 안 넣었는데? 네. 정말요? 네. 맹세? 네. 누가 그래요? 본인이 확인했어요? 제 눈으로 봤단게요. 진짜요? 저기 사투리 나오는데. 자, 사실은 그 민물에서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봤어? 예. 누가 소금을 넣었겠죠? 그럴 리가. 그랬을 거예요. 네, 아마도 누가 소금을 넣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네. 정확한 해감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확한 해감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요, 투명한 용기를 준비하세요. 네. 여기에 뭐 물은 아무 물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수돗물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상관없어요. 물을 채워주시고 거기에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 그런 다음에 고루 저어주시고 여기에 바지락을 넣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윗부분을 쿠킹 오일 등으로 빛이 안 들어가게 가려주세요. 오. 그런 다음에 숨구멍만 뚫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이 바지락이 모래와 뭐 소금기를 다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리가 혹시 뭔가요? 바다와 비슷한 환경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 조개들이 입을 열고 갖고 안심을 있던 하고 것들을,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해감을 시켜주시면 더욱더 맛있는 바지락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감이 된 바지락이죠? 예, 네. 그리고 이 해감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음식에서 모래가 씹혀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럴 안 때 좋겠죠. 기분이 나빠요. 네, 이번엔 조금 독특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일단 된장이죠? 네. 된장을 떠서 오. 네. 아니, 왜 된장을 이렇게 듬뿍 떠가지고 그냥? 네, 따뜻한 물에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20대 분들이 특히나 그 된장을 이용한 요리를 할 때 미소된장 많이 쓰더라고요. 혹시 이 된장국에도 미소된장을 써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레시피인가요? 예,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한국인의 감성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진하고. 그렇죠. 약간 뭔가 알싸하면서 그렇죠. 살짝 매콤하기까지 한 그 맛은 강한 조금 내기 된장 맛. 힘들죠.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마늘은 살짝 눌러서 네. 향이 나오라고 눌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고추는 이거 어슷썰기라고 하나요? 저 예전에 가정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슷썰기죠. 어슷썰기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씨 제거해서 썼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씨까지 같이 써요. 보통 그냥? 이제 깔끔하게 하신다고 씨를 제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이 씨에도 괜찮은 맛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씨까지 같이 넣고 요리를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고추를 색깔별로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둘 다 준비를 썰어서 해주세요.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엔 달래예요. 달래는 보통 어떻게 썰어서 준비를 하나요? 달래는 이제 보통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몇 줄기 몇 가닥이 준비가 돼 있죠. 깨끗한 거, 손질이 잘 된 것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게 달래 손질하는 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흙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살짝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손으로 떼서 네. 예. 그리고 중간 부분이 아주 크거나 두꺼운 것들은 매운맛을 강하게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땐 눌러서 한번 아까 마늘을 그랬듯이 살짝 눌러서 네. 눌러서 요리에 넣어주시는 거죠. 네. 달래 그 뭔가 약간 신선한 풀향 비슷한 것이 나네요. 그렇죠. 달래를 이쁘게 가지런히 놔주신 다음에 네. 나 이렇게 참 봄나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은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좀 뭔가 설레네요. 진짜 벌써 봄이 온 듯한 네. 봄냄이 확 느껴지는 지금 요리를 보고 계십니다. 먹기 좋은 고기로 썰어주십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끓여볼까요? 뚝배기가 끓이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뚝배기가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달궈 놓지. 네. 금방 달궈져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에 오일. 된장국에 오일을 넣는다고요? 예, 조금만 마늘 향 날 정도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마늘 향을 돋굴 정도로만 넣어서. 그렇죠. 네. 이건 살짝 그냥 퓨전식인가요? 사실 된장국 만들 때 마늘을 먼저 넣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게 뭐가 있냐면 보통 된장국을 끓일 때 이 다시마 육수나 멸치 육수를 내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내주신 다음에 요리를 하게 되면 그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네. 그냥 일반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사실 마늘과 이 올리브오일을 살짝 이용하면 그렇죠. 육수 내는 과정을 조금 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예. 육수가 없이도 정말 맛있게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죠. 엄마 잘 들으셨죠? 저희 엄마가 된장찌개 끓일 때 40분씩 걸리거든요. 그 마늘 향이 나기 시작을 할 때 해감한 바지락을 물기를 잘 털어주시고 넣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바지락이 열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바지락이 서서히 열릴 때쯤에 이제 요리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니요, 열받을 때까지. 그걸 바지락이 어떻게, 화날 때까지. 어떻게 그걸 구분하죠? 지금 물기를 털어준 바지락을 넣었잖아요. 네. 그 바지락 겉면에 남아있던 물기가 말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바지락이 열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물기가 바싹 말랐을 때 보면은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된장물 풀어준 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따뜻한 물에 풀어준 네. 된장물을 넣고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 네. 아니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달래는 언제 넣어요? 달래는 마지막에 요리가 끝날 때쯤에 넣는데요. 네. 지금 아까 넣어놓은 바지락 있죠? 네.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된장도 완성입니다. 어. 그때 달래랑 고추등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달래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저라면 이렇게 향과 맛이 강한 달래를 먼저 넣고 같이 끓여낼 것 같은데. 오히려 달래의 향이 죽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끓이면 오히려 달래 향이 죽기 때문에 달래는 마지막쯤에 살짝 넣고 향을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래 된장국이라고 네.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좀 달래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걸 달래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가 뭐가 있나요? 저는 이 달래 대신에 이 냉이도 많이 넣고요. 사실은. 냉이 된장국.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새로운 방법인데 부추를 썰어서 넣어도 되게 특이한 맛에 그래요? 예, 된장국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끓고 있어요. 네,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된장찌개 냄새가 살짝 나네요. 네, 여기에 마늘을 풀어주시고 근데 뭔가 바지락을 넣어서 지금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예, 불안해. 그리고 고춧가루 살짝 풀어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팔팔 끓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스태프분들이 다들 네. 감탄하는 게 역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지금 솔솔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또 끓어오르자마자 잊지 말아야 될 게 고추와 달래, 썰어놓은 달래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는 거예요. 맛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이렇게 해서 30초. 네, 30초 기다려주시면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네.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네네네. 근데 이 달래 향과 된장 향이 잘 어울릴까요? 맛보고 말씀하세요. 네, 맛보고. 뜨거운 밥 한 공기 있으면 진짜 최고겠다, 진짜. 네, 그죠? 휘뚜루 마뚜루 후루룩 달래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네, 달래를 이용한 두 번째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네, 두 번째 준비한 요리는요. 돈 달래 비빔밥입니다. 돈달래요? 네네. 돈달래. 돈 달래 비빔밥이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돈 달래 비빔밥 뭐냐면 돼지고기를 이용한 돼지고기와 달래를 이용한 비빔밥이다. 돼지 그래서 돈자를 써서. 돈 달래 비빔밥. 근데 뭔가 약간 어감이 굉장히 귀여우면서 그렇죠. 벌써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제가 돈달래. 이 대학생 때 이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 필요할 때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쟤는 맨날 돈달래. 네,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곤 했습니다. 예. 궁금한데요. 지금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믹싱볼, 요리볼 두 개를 하나를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먼저 비빔밥을 비벼 먹을 간장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 이거 양념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거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비빔밥에서는. 이번엔 바로 돈달래 비빔밥의 돈. 예. 돼지고기죠? 지금 보니까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소고기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네. 돼지고기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뭐 가금류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네. 고기든 그냥 취향에 맞게만 준비를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고추장 약간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어주지 마시고 네. 고추장, 그리고 올리브유인가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근데 올리브유를 지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올리브유를 넣어서 지금 제가 소금이랑 후추, 바질 등을 좀 뿌려줄 거예요. 네. 얘네들이 같이 안에서 마리네이드가 잘 되라고 올리브유를 뿌려주는 겁니다. 잘 섞이고. 네. 그렇군요. 허브가루, 네. 집에 있는 아무 허브가루나 괜찮아요. 또 파슬리 같은 걸 사용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이야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자칫 음식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네. 약간 양념만 한다는 정도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넣은 게 꿀인가요? 네, 꿀 올리고당 넣어주시면 됩니다. 꿀이나 또는 올리고당, 그리고 후추, 소금 약간만. 짜게 먹으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이미 짤 것 같아요, 지금. 짜지 않아요. 그리고 네. 깨소금. 오, 맛있겠는데요? 네. 네, 돼지고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주물럭 같기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볼을 말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달구어진 팬에다가 넣고 구워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바로 넣고 그냥 구워도 되는 건가요? 탈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인 씨 생각에는 탈 것 같으면 뭘 넣어야 될까요? 그냥 보통 식용유 두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식용유는 오히려 팬의 온도를 높게 만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를 넣기 전에 먼저 재료를 넣고 네. 팬의 온도를 가늠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일. 뭘 넣으신 건가요? 예, 올리브 오일 약간을 넣어주세요. 안 넣은 올리브 오일이, 척하면 왜 넣었어요? 예, 살짝만 넣으시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 그리고 먼저 재료를 먼저 넣고 그냥 그렇죠. 불의 세기를 좀 가늠해 본 다음에 네, 오일을 네. 넣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다음에 천천히 볶아주시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또 나요 이제. 그죠. 이거 흔히 고깃집에 가면은 그 먹을 수 있는 고추장 주물럭. 네네네네. 돼지고기 냄새가 지금 살짝 나는데. 자, 보시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자, 돼지고기는 잘 익혀주셔야 되니까 네. 너무 강한 불이면 타요, 양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덩어리 진 이제 돼지고기들을 살짝씩 이렇게 으스러 주면서 볶아야 되죠? 그렇죠. 안 익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쉽게 잘 으스러지면 그때 돼지고기는 완벽하게 익은 겁니다. 아, 네. 어느 정도 이제 다 익은 것 같아요. 맛을 봐야겠죠? 맛있어요. 좋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간장 양념과 양념한 돼지고기가 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접시에다가 네. 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흔히 남은 뭐 찬밥 같은 것도 상관없죠? 따뜻한 밥에다가 어, 따뜻하게요. 김 올라오는 밥에다가 이렇게 이쪽에다 뿌려야 되나? 맛있을 것 같아요. 뜨거워. 네.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와, 진짜 예술이네요. 이거. 양념은 취향에 따라서 살짝만 뿌려주셔도 되고 네. 대신에 너무 강하지는 않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저는 좀 좋아하니까 좀 많이 뿌려주세요. 네. 그리고 많이요? 양념장을? 네. 짤 텐데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척도 안 하네? 네가 먹을 거 아니다 이거요? 네. 달래를 이제 살짝 썰어서 어떻게 보면 살짝 약간 부추 같기도 해요. 예, 달래 부추같이 생겼죠, 그죠? 네. 부추 같기도 하고 약간 살짝 그냥 얇은 파를 썬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근데 사실 달래에 아까 우리가 뿌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매운맛을 내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안 쓰나요? 제가 이제 고추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간장 양념도 약간 뿌리고 했으니까 오히려 매운맛이 강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비빔밥의 맛이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워질까봐. 예, 빼주시고 이 친구는 된장국 끓여 드실 때 넣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된장국이랑 비빔밥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아주 일석이조겠네요. 그럼요. 최고죠. 그리고 여기에 마무리로요. 버터예요? 예. 이 추억의 간장 양념 버터 비빔밥이라고 들어봤을랑가 모르겠어. 간장이랑 버터는 진리야. 네. 진짜. 네. 간장과 버터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죠. 자, 부추 위에다가 우리 토니오 셰프가 뭘 좀 아시네요. 살짝 올려준다. 지금 나 흥분했니? 진정하세요. 참기름 마무리. 근데 저는 좀 지금 궁금한 건 이미 좀 약간 매콤하고 돼지고기도 살짝 기름진데 그 위에 버터를 얹으면 너무 기름지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요리한 된장국이 그 기름짐을 해결해 줍니다. 네. 완벽해. 네.
네, 보약밥상 오늘은요 달래를 이용한 비빔밥과 그리고 된장국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달래를 이용한 이런 한식은 저희가 평소에는 뭐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오늘 토니오 셰프가 준비한 요리는 좀 특이한 레시피였죠? 네, 그렇죠. 뭐 언제나 늘 그렇듯이 휘뚜루 마뚜루 이렇게 좀 빠르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거는요. 정말 냄새가 역대 최강이에요. 빨리 먹어보고 싶거든요. 빨리 먹어보세요. 네, 먼저 시식 한번 해보시죠. 근데 바지락 냄새가 정말 시원하고 달래 향이요. 생각보다 좀 강하네요. 그 국이나 찌개 같은 데 끓이게 되면은 향기 성분들이 추출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욱더 이렇게 휘발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국이라고 하는 형태가 맛과 향에서 어떻게 보면 극상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 패턴이죠. 경우에 따라서 된장들은 약간 비린내나 이취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좀 안 좋은 냄새 같은 것들이 된장을 통해서 오히려 좀 둔화될 수도 있고요. 드셔보세요. 이거 정말 시중에 파는 왜 그냥 일반 비빔밥 있잖아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는데요. 맛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싫네요, 이거. 이거 그리고 팔아볼까? 네. 아니, 대박 날 것 같아요. 그죠? 이 돼지고기 비빔도 예술이지만 달래가요. 위에 살짝 올라갔을 뿐인데 이 강한 향이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확 잡아주네요. 특히 이제 이 고기 같은 걸 볶게 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향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달래가 굉장히 이제 중화시키면서 우아하게 만들어졌어요. 달래가 있어서 그런지 이 비빔밥은 김치가 없어도 될 정도로 맛이 깔끔해요. 깔끔하네요. 국도 먹어야 되죠. 네, 국도 한번 드셔보시죠. 세계 건강식품과 관련돼서 5가지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3위가 김치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그 발효식품들에 대해서 정말 건강식이라는 어떤 조명들이 많거든요. 그 정점에 있는 게 된장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좋은 된장에 달래까지 넣으니까요. 사실 지금 딱 먹었는데 이 향긋한 향이 달래 향인가요? 지금 이 경우에서는요. 너무 된장과 바지락에 달래가 들어가서 감격하죠. 예, 실제로 이게 지금 너무 주연 배우들만 다 집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달래는요. 어디 들어가도 지금 달래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는 게 맛이 워낙에 좀 강하다 보니까 달래가 들어갔다는 거는 확실하게 지금 느껴져요. 지금 촬영 그만하고 계속 먹고 싶은 적은 처음이에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한 토니오 셰프께 박수 한번 드리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한 식탁 만들기 프로젝트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오늘은요 3월에 봄을 알리는 식재료 달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 있는 20대 남녀들한테 달래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의외로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어봤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래에 의외로.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프로를 보면서 아직 안 먹어본 젊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꼭 그러면 그분들은 10%예요. 10%에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꼭 사다가 해서 100%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소감입니다. 토니오 셰프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요리한 달래라는 식재료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우아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봄철을 맞이해서요, 이 된장국이나 혹은 또 다른 요리 해 드실 때 달래 함께 요리하시면 여러분들 식탁이 그 달래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아하게 변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오늘 몰랐던 달래의 매력에 대해서 새삼스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하네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욱 건강하고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보약 밥상!